자,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네 번째 주 첫 번째 강의. 오늘 강의할 내용은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9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서구 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자, 유럽은 19세기의 역사의 큰 흐름으로 제국주의가 탄생합니다. 그럼 제국주의가 왜 탄생했을까? 자, 18세기 커다란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하죠. 하나는 산업혁명, 또 하나는 시민혁명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산업혁명은 잉여생산물과 잉여자본을 축적시키게 되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잉여자본을 소수의 자본가가 독점하는 독점자본주의 경향이 나타나요. 자, 독점자본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독점 자본주의가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해야 돼서는. 자, 그런데 시민혁명은 민주주의를 태동시키기도 하지만, 자, 이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에서 니네 민족, 우리 민족, 프랑스인, 독일인 이와 같은 기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민족주의 개념이 탄생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독점 자본주의와 자 우편향적 성향이 강한 즉 보수적 성향이 강한 민족주의가 결합이 돼서 잉여된 자본을 해로 투자하려는 경향을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런 해에 투자를 하기 위한 시장 개척에 자본가 대신 국가가 나서서 시장을 개척하는데 그러한 국가를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진출하겠죠. 자, 남의 나라를 침입해 들어갑니다. 그럼 침략할 때 어떤 명분을 내세워야 되겠죠. 우리 돈 벌려고 니네 나라 침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거야. 야, 우리 백인이 니네 검은 애들보다 그리고 약간 누런 애들보다 더 우수한 종 같아. 야, 그냥 니네 그냥 놔둬버리면 니네 결국 사라질 거야. 다인이 이야기를 했어. 그게 과학적 진화론이야. 따라서 자기들 같이 이렇게 우월한 종이 그렇지 못한 종을 지도 감독해 줘야 되는 거야. 깨우쳐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니네들도 계속 종족을 민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논리를 내세워요. 자, 이런 해괴한 논리를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사회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금방 감이 잡혔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백인한테 힘들어지겠네.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여러분들 동아시아 국가, 동북아시아 세 나라,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도 역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죠. 물론 여러분들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저분한 전쟁, 더러운 전쟁이라고 이야기했던 영국의 아편전쟁, 그리고 이 아편전쟁을 통해서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런 1차 아편전쟁이 자기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을 해서 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베이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거덜내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모습이죠. 역시 미국은 일본에게 역시 접근합니다.
베리제독이 여러분들 군함을 끌고 와서 무력 시위를 통해서 결국 일본에도 손을 들게 하죠. 그리고 미이라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역시 또 거덜내는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렇게 서구열강들이 동북아시아에게 우리한테도 역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상황은 어땠을까? 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19세기 순조, 한종, 철종 특히 자 세도 정치가 만연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도 정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왕 대신 옛적 가문 주로 안동, 김씨, 풍양주씨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왕을 대신해서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가 대신 통치합니다. 그래서 관의 기강이 아주 개판이 되죠. 문란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관리들은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서 삼정의 문란을 일으키는 거고, 백성들은 전정, 군정, 한국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정말 삶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평상시에 사용하던 낫과 갱이를 잡고 관청을 향해 달리는 밀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홍경내란과 그 다음에 1862년에 진주에서 시작된 진주밀란, 그의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임술밀란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상황은 아주 한마디로 개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부적 상황, 즉 국제적 상황보다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동북아시아의 진주, 주변국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자 항복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민심은 동요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에는 새로운 사상, 예언사상이 유행합니다. 자, 이시황제는 망했고 새로운 정씨가 등장할 거야. 정씨가 지배하는 물론 예언사상, 정감록 같은 게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통합, 그리고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수용이 됩니다. 물론 천주교가 일명 서학이죠. 학문적 대상으로 수용된 거 서학인데, 서학이나 통학은 여러분들 전부 다 평등을 강조하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계세요? 막 싸대기 휘날렸겠죠. 자, 지금 한마디로 19세기는 참 국내 국제 상황 정말 어려웠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시기에 자 누가 등장하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인물, 바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는 겁니다. 흥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연히 왕족이죠. 불안했습니다. 누구한테? 세도가한테 찍히면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낮은 자세의 삶을 삽니다. 위장단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도가들한테 눈박해라는 거예요. 쟤는 신경 쓸 거 없어. 쟤는 정말 뭐 남봉꾼이고 정말 정신없는 애야. 오죽했으면 상갓집 개 같다고 했겠습니까? 상갓집 강아지.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자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이 조금 포식할 수 있는 날이 안타깝지만 자 결혼하는 날 그리고 남 죽는 날 상갓집에는 조금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넘쳐나기도 하죠. 그때 온 동네 강아지들이 다 몰려듭니다. 왜? 혹시라도 떨어뜨리는 음식 먹을 기회가 되니까. 바로 흥선대원군도
때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똑똑한 체 하다가는 바로 쇠도가들이 목을 채갑니다. 그 하루 불안에 떨고 살았는데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보다 빠르게 바로 철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바로 명복을 왕으로 앉히는 겁니다. 왕으로 앉혀요. 그 왕이 11살의 고종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1살짜리 왕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왕의 아버지가 살아있습니다. 생부가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이제 누구한테로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바로 흥선대원군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안 봐도 뻔하죠? 뭐부터 할까요? 자, 여러분들 자기를 항상 감시했고 죽이고자고 했던 세도가들, 그 세도가 중에 안동 김씨를 뿌리 뽑아버리게 해죠. 세도가들을 척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정의 문란으로부터 고통받는 민중을 구원하고자 할 겁니다. 그 민중을 구원하는 것이 곧 왕권을 안정시키는 거고 나아가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럼 개혁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안 봐도 되죠. 세도가들의 핵심적 기구는 무슨 사였어요? 비변사였습니다. 자, 이 비변사부터 작살내야죠. 비변사 기능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안동기 씨를 대신할 새로운 인재를 파격적으로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의 통이라든가 육전조례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죠.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복궁이 언제 불탔어요? 바로 임진왜란 때 불탔잖아요. 선조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놓고 참 어디로 톡 가요? 저 북쪽으로 톡 갑니다. 아마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잠시 개성 아니면 평양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의주까지 도망가는 이때 분노한 결국 한성의 그런 하나의 이 민중들이 불질러 버리겠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선조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는 겁니다. 다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 있겠어요? 기부금을 받는 거죠. 자, 원납전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성문을 들락날락거리면 자, 세금도 걷습니다. 그게 문세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좀 가치가 높은 돈, 당백전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초래돼서 백성들을 경제적 고통을 받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민중들의 노동력을 동원했을 거고, 그리고 나무 제목이 필요하니까 결국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처음에는 민중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경복궁의 중건 같은 것으로 인해서 처음에 지지는 서서히 약화되고 결국 여론은 싸늘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깨우치기 시작할 겁니다. 에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네.
결국 왕만 좋다고 그런 거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물론 여러분들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은 했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서원을 철폐시킵니다. 자, 이 서원은 좋은 순기능도 의외로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서원이 처음 만들 때 주세붕이 세운 소수서원, 물론 처음에는 백운동 서원이지만 학문도 연구하고 후학도 양성하고 선연에 대한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지방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순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당의 근거지, 당쟁의 산실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영조라고 하는 사람이 뭐야? 그러면서 서원을 정리하기도 하는 거고, 특히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많은 그런 하나의 서원전을 지급받던 이런 하나의 이 서원을 흥선대원군은 철폐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나아가서 사사로이 민중들을 수탈했던 이런 서원을 축소시킴으로 해서 민생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서원을 철폐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7개의 소만을 남겨놓고 대폭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백성들은 환영했고 유생들은 반발했겠죠. 자, 이런 유생들의 반발에 이런 아주 정말 살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원군의 영을 내려 서원을 모두 허물고 서원을 쫓아버리도록 하였다. 대원군은 크게 놓여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태어나더라도 용서치 않겠다. 진짜 살벌하죠. 그리고 좀 욕먹을 짓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어떤 우리 사림 양반들은 사대의식이 너무 강해서 너무 중국을 좋아했어요. 중화주의 사상이 너무 강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만동묘입니다. 만동묘는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도와준, 우리나라에 세워진, 이게 속리산에 세워진 중국 황제를 모신 그런 하나의 사당입니다. 자, 지금 금방 느꼈을 겁니다. 와, 정말 계단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폭도 좁아요. 왜 이러한 계단을 만들었을까요? 자, 계단에 올라갈 때 절대로 반드시 서서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왜 그렇겠어요? 허리를 굽히라는 얘기죠. 자, 이거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야, 정말 너무 심하구나. 이 중국에 대한 이 중화주의 세상이 정말 강했구나. 허물길 잘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 보면 지나친 그런 하나의 이 큰 나라에 대한 섬기려고 하는 의식, 비판받아야 되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면 광화문에 시위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전 그분들을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태국기 드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그럽시다. 근데 왜 미국의 국기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특정 국가에 대한 기대려고 하는 거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이렇게 서원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첫 번째가 서원 정리면 두 번째는 자, 금방 이해됐겠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야 되겠구나. 자, 이 삼정의 문란은 여러분들 우리가 안 봐도 뻔하죠. 바로 전정, 군정, 환정의 개혁입니다.
환곡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도가들한테 관리들이 뇌물을 갖다 바칠 때 백성들한테 수탈했던 겁니다. 토지세를 조금 많이 걷어들인 게 전정의 문란, 군포를 조금 많이 걷어들인 게 군정의 문란, 곡식 빌려주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납부 받을 때 이때 이자를 조금 더 많이 받은 게 환곡의 문란입니다. 자, 이걸 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의 문란을 시정할 가장 좋은 방법 딱 하나죠. 야, 정확하게 토지 조사해. 그리고 조사된 땅에 세금 정확히 부과해. 그게 바로 양전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누락된 토지 문서에 없는 땅들이 다 밝혀지게 되면서 세금 다 내야 되겠죠. 정해진 만큼 걷어들이니까 비리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군포, 자, 2필씩 받았던 거, 이게 여러분들 지난번 군적수포제고 이걸 다시 영조 때 한 필로 줄였죠. 한 필로 줄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거기서 비리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백골증고, 무첨정, 강령채, 뭐 이름 붙여갖고 막 스타를 자행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도 나오죠. 남자 양기를 끊어버리는 정약용 선생의 애절행위시라는 것을 읽어보면 당시에 군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너도 나도 모두 양반까지 한 필씩 부과하는, 한마디로 특혜를 받았던 양반 니네도 내! 이게 호포제, 일명 동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동포제와 관련된 여러분들 이렇게 요 사료를 한번 보세요. 호포제는 군포를 심포라고 하는데, 자, 충신과 공신의 자손은 면제되었대. 그러니까 양반들은 사실상 면역에 특권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자, 근래에 와서는 일반 사족들까지도 심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부족한 부분만큼 백성들한테 더 거두어들였다. 이를 수정하고자 동포라는 법을 제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바로 이 국가는 재정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호포제를 시행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춘대춘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 탐악을 저질렀던 수령들을 배제시키고 자치적으로 먹고 살만한 양반이 그 지역민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그리고 적당한 양의 이자를 받아서 운영토록 하는 삭창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민생 안정을 추구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민중들은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무리한 경복궁의 충곤으로부터 민심은 서서히 흥선대원군을 떠나가기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아,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구나. 자,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구나라는 거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통상수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당시 또 시대적 상황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럼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흥선대원군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흥선대원군은 1866년에 병인박해를 가합니다. 천주교 신자를 많이 죽였어요. 처음부터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천주교 신자를 죽일 생각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해서 약간 관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흥선대원군은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과 친밀한 교류를 나누었던 사람이 정약용 선생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다산 정약용 가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천주교 가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자기 부인도 은밀히 천주교를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홍선대원군은 왜 박해를 가했을까? 자, 당시 1860년에 우리나라에는 커다란 지금 상황이 발생했어요. 무슨 상황이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돼서 이제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만강 건너 연해주라고 있죠. 근데 이 연해주에 새로운 주인이 생겨났어요. 1860년에. 자, 이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이 지역, 이 연해주를 차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죠. 자, 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홍선대원군이. 자, 그러고 있을 때 한 명의 천주교 신자인 남종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저하 러시아 남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저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죠. 지금 청나라에 와 있는 자 프랑스군입니다. 프랑스군을 이렇게 데려다가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주겠다. 그 대신 하나는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줘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그랬더니 천주교를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즉 천주교를 공인해달라는 겁니다. 자, 홍선대원군은 지금 천주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사림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남종삼과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도와줘.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 프랑스 선교사가 청나라에 와 있는 그런 하나의 이 군대를 찾아갔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겠죠. 도와줘라. 세상에 아무리 프랑스가 천주교를 국교로 삼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한 700여만 명의 개종을 위해서 러시아랑 바짝 뜨려고 하겠어요. 자, 교섭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자, 이 사림 양반들 이들은 당연히 지적을 하겠죠. 홍선대원군 너 왜 이래? 왜 이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밖에 없고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 천주교에 대한 강경 정책으로 선회하는 겁니다.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866년에 발생한 병인 박해가 되는 겁니다. 자, 금방 감이 잡혔죠. 아, 이래서 많이 죽었겠구나. 자, 프랑스 선교사들도 9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던 이후 제너럴 셔머노 미국의 상선입니다. 자, 미국의 상선이 역시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하면서 자, 한강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평양이에요. 근데 이 제너럴 셔머노의 선원들이 좀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방화, 그 다음에 약탈, 그 다음에 강간 이런 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당시 어떤 서양 문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박교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평양의 간민이 제너럴 셔먼을 소각, 불태워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제너럴 셔먼은 그때부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뭐 그리고 어느 못된 짓 했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러분들도 제너럴 셔먼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렇다고 계속 지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의 사건, 박해받은 거를 계기로 해서 프랑스가 너네 왜 이래? 책임져? 그러면서 결국 무슨 양요를 일으켜? 병인 양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 프랑스가 이렇게 병인 양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병인전에 여러분들 박해를 구실로 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여기 자 문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성군이, 그리고 정족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바로 양원수가 항전을 해요. 그리고 퇴각하던 프랑스 군대가 자 예규장각입니다. 예규장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규장각하면 정조가 만든 기관이라는 거 알죠? 궁중 내에 있었던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런 예규장각을 역시 강화도에도 설치했었는데 이 곳에 보관되어 있던 도서를 약탈해 가는 겁니다. 자, 병인양요 입건한 다음에 여러분 이래서 결국 이 수탈당했구나. 자, 이것이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11년에 우리나라로 반환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영구 반환이 아니라 임대 형식으로, 영구 임대 형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페르토 독일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페르토기라고 하는 독일 상인이 여러분들 통상을 요구하면서 자 남현군의 무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무덤을 도굴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자, 여기서 학생들은 여기 남현군의 무덤에 금은보화가 많이 매장되었나 봐요. 그게 아니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심이 강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남현군의 시신을 탈취하면 흥선대원군이 통상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자 흥선대원군은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 정말 하늘까지 다다랐을 거예요. 욕 나와 계셨어 말름달하면서,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병인양요, 오페르토 독일 사건입니다. 자, 시간은 조금 더 흘렀습니다. 1871년에 우리 머릿속에 잊혀졌던 제너럴 셔먼호가 다시 부활을 해요. 자, 미 국무성이 야, 너네 왜 제너럴 셔먼호 불질렀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했겠어요? 통상을 요구하면서 결국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침략을 합니다. 이때 어제연 장군이 항전을 하죠. 광성보 초지진에서. 그리고 역시 통상을 거부하고 협상을 거부하고 전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 조선군은 350여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장군기인 어제연 장군의 장군기를 빼앗기죠. 그래서 미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던 여러분들 장군기가 한때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전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자, 홍선대원군은 드디어 생각을 했겠죠. 저 병인전에 그 적개심, 서양의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고 화평을 논하는 것은 곧 매국노야. 양이침범, 비전직과 주화매국이야.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십미년 미국과 전투 후에 자 전국 방방곡곡에 세웁니다. 뭘 세우겠어요? 바로 척하비를 세우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서양 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한 이 세국 정책을 상징하는 척하비.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런 세국 정책은 뭐 나름대로 자주의식의 한 단면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근대 사회로 전환이 되는 것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조금은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4-1 강의가 끝나는 건데, 자,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뭔가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95쪽, 자, 교과서 95쪽입니다. 제국주의, 그리고 총리 여러분들 영국의 침략,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 그리고 일본이 역시 미국한테 역시 강제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시험을 출제하지 않을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우리나라 거, 우리 국사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제국주의라는 뜻을 알아두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뭐 사회를 나가든 아니면 뭐 언론 이렇게 방송 같은 걸 보다 보면 뭐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죠. 미제국주의 또는 뭐 여러분들 일본은 제국주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국주의가 무슨 뜻인지는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서구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 즉 근대국가 수립운동의 요 전개 과정에서는 자, 시험에서 꽤 많이 내요. 범위는 작지만 지금 여러분들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4-1강, 자, 4-1강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